구글 TV 부팅할 때 이런 식으로 부팅이 됩니다. 뭐 저희가 크롬캐스트에서 보던 구글 모양 뭐 이런 게 나오고 있고, 아마 이게 부트 로고가 이 구글 모양이 아닌지 지금 이 부팅 N이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구글 TV라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기 런처는 이런 식으로 구동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구글 TV, 이게 로딩 중인 화면이라서 이제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빠가가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오늘 테스트 해볼게 뭐 넷플릭스, 플렉스, 코디 뭐 이런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고 UI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딩이 됐습니다. 일반 크롬캐스트보다 약간 로딩 속도가 약간 느린 감이 없잖아 있는데, 로딩이 일단 되고 나면은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홈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내 앱이 있고 제가 설치한 앱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밑에 이제 미디어에 집중할 수 있게 유튜브에 볼 수 있는 게 있다. 그 다음에 플렉스에 제가 뭐 이어보던 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예전에 넷플릭스도 이런 정보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 보니까 넷플릭스는 정보가 안 나오고 있고, 왜 빠졌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구글 무비 같은 것도 나오게 되는데, 구글 무비는 제가 구독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사용 중지한 상태라서 여기 밑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앱으로 보면 내 앱 확인할 수 있고, 앱 카테고리에서 검색, 동영상 플레이어 편집기 이런 게 누르면 이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뭐 플레이 스토어를 이제 뭐 들어가 보지 않아도 이렇게 피처드 앱스라고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눌러서 설치를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플레이 스토어 아이콘이 밖으로 안 나와 있어도 뭐 딱히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만약에 플레이 스토어를 직접 열어서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꼼수가 있는데, 여기서 앱에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그럼 최근에 사용한 앱이 있는데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누르고 열기를 누르면 이제 저희가 이제 맨날 보던 구글 플레이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뭐 여기서 검색을 할 수도 있고, 뭐 내 앱 뭐 보면은 업데이트가 뭐 있는지 없는지 이런 식으로 가능한데, 앱에서 내리다 보면 이렇게 왓챠 이렇게 뭐 뜨긴 하는데 검색이 안 되면 웨이브 여기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플레이스토어는 한번 들어가서 찾아줘야 아마 좀 설치할 수 있을 같이 보이는데, 일단은 어플리케이션은 뭐 저희가 이전에 안드로이드 TV에서 쓰던 것처럼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를 보시면, 뭐 이거는 이제 저희가 원래 구글 TV 자체가 우리나라에 서비스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게 뭐 라이브러리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뭐 런처를 예전에 안드로이드 TV로 바꾸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새 UI라서 뭐 괜찮게 느껴지고 있어가지고 딱히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설정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게, 여기가 제 계정이고, 이거 누르면 뭐가 나오지? 계정이 나오는구나. 여기 설정 있고, 이거는 이제 대기화면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 누르면 이제 크롬캐스트 화면으로 이렇게 바뀌는 건데, 이런 식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 화면 자체는 이제 저희가 이제 뒤로 가기 버튼을 계속 눌러도 이렇게 바뀝니다. 이건 약간 좀 불편한 점이긴 한데, 뒤로 가기 버튼 계속 누르면 이 화면으로 가버리니까 그렇게 뭐 거슬리는 기능은 아닙니다. 저희가 앱을 끌 때 대부분 홈 버튼을 눌러서 앱을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막 거슬리는 기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설정으로 한번 가보면 네트워크 인터넷, 약간 UI가 이제 저희 안드로이드 TV 모양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저희가 안드로이드 TV 9 버전을 최근에 봤었는데 10 버전이 나오면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약간 예측을 해봅니다. 뭐 여기 계정 있고, 개인정보 보호 필요 없고, 화면 및 소리, 뭐 HDMI, CEC. 저는 이제 모니터이기 때문에 뭐 작동되는 게 없어가지고 사용 안 함으로 해두었습니다. 콘텐츠 맞춤, 다이나믹 레인지 콘텐츠와 맞춤. 이건 정확하게 뭘 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 게임 모드 허용이라고 돼 있는데 이걸 키면은 아마 화질이 좀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글 스테디아 같은 원격 스트리밍 게임 할 때 뭐 쓰는 기능으로 알고 있는데, 영상 재생할 때는 화질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꺼두고 사용하고 있고, 시스템 사운드는 이제 뭐 움직일 때 소리 나지 않습니까? 이걸 껐다 켰다 하는 기능입니다. 고급 소리 설정의 형식 뭐 보면, 저는 이제 모니터에 출력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는 모니터는 PCM밖에 안 되니까 서라운드 사용 안 함으로 되어 있고, 뭐 리시버가 있으신 분들은 자동으로 하거나 직접 선택하셔가지고 돌비 애트모스, 돌비 디지털 플러스, DD 플러스만 지원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돌비 디지털까지 이렇게 패스스루가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게, 어플리케이션 이제 뭐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저장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저장 공간? 저장 공간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내부 공유 저장 용량이 4.4기가입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시스템 용량 제외하고 4.4기가인데, eMMC는 제가 그 블로그에 글 적어 놓은 게 4기가로 적어 놨는데 8기가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필요로 하는 앱들을 좀 대략적으로 설치하고 남은 공간이 1.9기가 정도 되고, 그러면 이제 1.9기가 정도라면 이제 앱을 뭐 한 개당 대부분 300메가로 잡았을 때 6개 정도 설치하면 용량이 부족해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용량이 좀 부족하긴 한데 OTT 기능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충분한 용량이 아닌가. 그러면 램은 2기가, 저장 용량은 8기가로 확인이 됩니다. 대기 모드에서 뭐 구글 포토, 뭐 아트 갤러리, 시험용, 날씨 이런 거 설정이 가능하고, 에너지 절약, 뭐 디스플레이 끄기가 있습니다. 개발자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정보에 들어가셔가지고 안드로이드 tvOS 빌드 있지 않습니까? 얘를 이제 누르면 이제
한 7번, 8번 누르면 개발자 모드가 활성화되고, 저희가 APK 파일로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개발자 모드가 활성화되어 있어야 커스텀 APK가 설치가 가능합니다. 뭐 개발자 옵션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딱히 없는데, 여기서 메모리 용량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내리다 보면은 여기서 약간 뭐 시스템 실시간 메모리 사용량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요 정도로 가능하고, 실제로 뭐 개발자 옵션 사용 체크해 놓고 여기 밑에 내려가셔가지고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은 따로 뭐 별로 없다는 거, 다시 시작 기능이 있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여기 시스템에서 밖으로 나와 보면 이제 리모컨 및 액세서리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저는 그 CC나 사운드바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크롬캐스트 리모트에서 보면 이게 뭐 이제 여기서 펌웨어 업데이트 할 수 있고, 여기서 리모컨 버튼 설정, 특히 리모컨에 볼륨 버튼이 있는데 이 볼륨 버튼으로 크롬캐스트 자체 볼륨을 올리냐, 아니면 그 CC를 통해서 TV 볼륨을 올리냐, 아니면 사운드바 볼륨을 올리냐, 그 다음에 리모컨 자체에 맨 밑에 보시면 전원 버튼이랑 외부 입력을 바꿀 수 있는 버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CC나 아니면 IR로 되는 것인데, 이걸 하려면 리모컨 또는 액세서리 페어링을 통해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실제로 블루투스 액세서리를 검색하는 거고, 리모컨 버튼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기기 추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TV, 수신기 또는 사운드바를 추가합니다. 요걸 통해서 세팅하시면 크롬캐스트 리모컨에 있는 전원 버튼이랑 이제 외부 입력 버튼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저는 이제 그 CC로 하면은 볼륨이 그냥 최대로 나와버리기 때문에 크롬캐스트 볼륨으로 설정해 두었고, 전원 버튼도 크롬캐스트 전원, 네, CC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력 버튼도 CC인데 이 버튼은 뭐 제 모니터 자체가 되는 모니터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스크린샷 버튼으로 이렇게 할당을 해놨습니다. 누르시면 스크린샷 이렇게 찍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 정도 알아보면 이제 이 크롬캐스트 위드 구글 TV에 대해서 대충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뭐 어떤 구조로 작동이 되는지 이제 체크를 해볼 수 있었는데, 넷플릭스를 한번, 어차피 뭐 넷플릭스는 뭐 잘 나온다는 게 뭐 검증이 돼 있긴 한데 한 번은 틀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번 또 테스트 패턴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여기서는 이게 그 구글 키보드가 안 올라온다는 게 좀 불편합니다. 이렇게 막 이상한 커티 배열도 아니고 이상한 배열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검색할 때마다 좀 귀찮은데, 여기 테스트 패턴즈 들어가 보시면 회차 정보에서 4K 60을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어차피 근데 제 모니터 자체가 FHD라서 나오진 않을 겁니다. FHD까지 올라가는 것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 벌써 지금 FHD지 않습니까? 뭐 이 정도 테스트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야 뭐 어차피 구글 자체가 이제 인증을 한 상태에서 레퍼런스 기기로 내놨기 때문에 넷플릭스 재생에는 뭐 영원히 문제가 없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뭐 유튜브 동일하고 플렉스는 이제 제 서버에 이제 들어있는 영상을 이제 끌어다 보는 기능인데 이렇게 됩니다. 뭐 일반 안드로이드 TV에서 보는 거랑 동일하고, 영화를 한번 뭐 틀어보게 되면은 뭐 동일하게 뭐 재생이 잘 될 겁니다. 소리가 지금 나고 있고 자막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모님 용도로 이제 세팅한 플렉스 서버인데 뭐 굉장히 괜찮습니다. 네. 뭐 여기도 라이브 TV도 연동해놨고, 약간 로딩이 안 되는 듯한 기분이 없잖아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 뭐 드라마, 네, 플렉스로 이제 뭐 4K UHD랑 이제 8K를 재생시킬 목적은 아니고 720이랑 1080, 네, 이런 해상도를 모아서 부모님이 이제 뭐 추억 드라마라든지 이제 지금 방영하고 있는 드라마를 뭐 보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정도 용도로는 이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플렉스. 이 정도를 마치고 이제 코디를 통해서 구글 TV 재생 능력, 방금도 런처가 리프레시 됐지 않습니까? 메모리 2기가가 그렇게 충분한 플랫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제가 확인해 본 부분이 있는데, 코디를 제가 설치하면서 베타 버전에 등록이 돼 있어서 베타 버전이 계속 설치가 돼가지고 APK 파일을 내려서 수동으로 설치를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제가 이제 ARMv7이랑 ARMv8 버전 두 개 다운받아 봤었습니다. 그런데 ARMv8 버전은 설치가 안 됩니다. 아마 이 구글 TV 안드로이드 자체가 32비트로 구동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약간 메모리가 2기가라서 아마 그렇게 아마 채택을 한 걸 수도 있는데, 아마 왜 ARMv8 명령 세트가 지원되는 S905D3에다가 왜 64비트가 아닌 32비트를 적용했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디를 통해서 이제 좀 영상 재생 능력에 대해서 살짝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제가 테스트하는 영상들이 모두 구글 드라이브에 있어가지고 뭐 비트 브레이트가 높은 영상들은 버퍼링이 차면서 재생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버퍼를 조금 채워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했던 거 블랙핑크 8K 영상 한번 재생해 보겠습니다. 아마 비트 브레이트가 너무 높아서 아마 좀 재생에 버퍼링이 걸릴 수가 있는데, 한번 볼륨을 좀 낮추고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재생이 잘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버퍼링이 부족해서 그런 건데 제가 일단 일시 중지했다가 버퍼를 좀 채우고 나서 한번 재시도해 보겠습니다. 정지하면 버퍼가 안 차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 시간을 좀 제가 대기를 했으니까 재생을 눌러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생이 잘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버퍼가 부족한 거고. 그래서 8K 재생은 이제 HEVC만 뭐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한 게 이거는 이제 유튜브에서 다운받은 건데 VP9 8K입니다. 이거는 아마 재생이 제대로 안 될 겁니다. 영상이 지금 느릿느릿하게 굴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좀 점프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영상 프레임이 지금 느리게 이렇게 넘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8K 대응은 안 되었고 HVC만 특이하게 8K가 재생이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UHD 컨텐츠에서 저희가 맨날 테스트하는 것들, SBS 한류 드림 콘서트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밑박스에서 재생을 시키면 밑박스는 약간 CPU 성능이 부족해서 약간 끊기는 감이 있었는데 이게 구글 TV는 코어텍스 A53이 아니지 않습니까? A55 코어가 들어있어가지고 성능이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구글 드라이버에서 이렇게 끌어오는 CPU 사용량이 좀 있어도 영상 재생은 부드럽게 잘 재생이 됩니다. 잘 나오지 않습니까? 예전에 밑박스에서 재생할 때는 프레임이 많이 빠졌었는데 지금은 프레임이 안 빠지고 잘 나옵니다. 네. 한 HVC 4K에 비트브레이트가 한 24메가 정도 되는 영상이고 이건 뭐 대부분 박스가 잘 나오니까. 그리고 노키자카 46 영상 이거는 이제 코덱이 좀 특이해 가지고 재생할 때 밀리는 증상이 많은데 밑박스에서 전에 보시면 프레임 빠짐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구글 TV에서는 프레임이 안 빠집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좀 점프하겠습니다. 미세하게 빠지는 거가 보이긴 하는데 보는 데는 별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 네. 약간 이게 미박스 3랑 재생 능력은 비슷한데 이제 CPU 파워에서 오는 약간 부드러움 뭐 그런 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뭐 에이핑크 영상은 문제없이 돌아가고 좀 건너뛰어 보겠습니다. 재생 잘 되지 않습니까? 4K VP9 프로파일 2. 네, 이것도 뭐 문제없이 재생 잘 됩니다. 약간 이제 저희가 이제 또 이제 만들어 놓은 거 좌절 영상 세트 1번은 이제 H264 120프레임이죠. 이건 아마 비트브레이트가 넘어가서 이제 재생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밀리지 않습니까? 이 H264 120프레임은 컴퓨터에서밖에 재생이 안 됐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HEVC 24Mbps 영상이고 요것도 비슷하고 네, 요거는 뭐 문제없이 나와야 되는 건데 네, 이거는 뭐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뭐 잘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1번 이제 H264 120프레임 영상을 제가 이제 HVC 120프레임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어? 이거 약간 재생이 될 수가 없는 영상인데 재생이 지금 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좀 건너뛰어 보겠습니다. 아니 좀 앞에를 봐야지. 하이라이트가 있는데 좀 더 앞에. 오 이거 재생이 잘 되네. 약간 놀라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8K 재생 잘 되고 4K 120프레임 재생 잘 되고 약간 메모리 구조로 봤었을 때 8K 30프레임이 재생이 된다는 이야기는 4K 120도 재생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진짜 실제로 생각하던 대로 재생이 잘 됩니다. 네. HVC 코덱에 대해서는 약간 알려진 S905D3 스펙보다 좀 높게 만들어져 있는데 제가 뭐 칩밴더가 아니다 보니까 왜 HVC 8K가 재생이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AV1은 뭐 안 되는 게 당연하고 그냥 소리만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나머지로 테스트 해볼 거는 이제 저희가 H264나 이제 MPG2로 인터레이스 된 영상을 재생했었을 때 그 AM로직 제품 자체가 이제 디인터레이스 과정 중에 약간 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글자가 뭐 자글자글 거린다거나 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밑박스에서는 아예 못 볼 정도로 화질이 자글자글 그렸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볼만하다 수준으로 재생이 되기 때문에 뭐 저희가 USB 튜너를 이제 구글 TV에 인식시켜서 뭐 실시간 방송을 봐도 문제가 없을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몇 가지 샘플로 하나 재생해 보겠습니다. 요걸 한번 틀어보면 맨날 저 위에 것만 틀다 보니까 좀 식상해가지고 좀 밑에 있는 걸 틀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이 멜론 글자랑 여기 이제 MBC 글자 자체가 자글자글 거렸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자글자글 거림이 많이 보이지 않고 괜찮게 처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약간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아직 완벽하진 않은 것 같은데 예전보다 개선은 있다는 느낌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드로이드 11이 나오면 그때는 이제 이 디인터레이스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된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년 내로 안드로이드 11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디인터레이스에 대한 문제는 이제 말끔하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AM 로직 제품들이 다 디인터레이스의 문제를 가지고 있냐? 그건 아닌 게 실제로 이제 비링크나 아니면 뭐 저희 뭐 X96이나 이런 S905 셋톱박스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코어 인렉 같은 걸 올리면 그 이제 뭐 디인터레이스 문제가 하나도 없이 영상이 깨끗하게 나오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안드로이드에서만 생기는 문제인데 아마 이제 구글이랑 이제 AM 로직이랑 합작을 해가지고 안드로이드 11부터 이 문제가 없게 해결을 한다 그랬으니까 지금도 많이 개선이 되긴 했습니다. 뭐 이제 크게 영상 재생용으로는 이제 문제가 없는 그런 위치에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요렇게 이제 코디에서 영상 재생 테스트를 마치고 이제 제일 놀라웠던 거는 8K HEVC 30프레임 영상이 재생된다는 거. 근데 제가 이제 8K 영상 60프레임을 제가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인코딩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제작을 못했습니다. 8K 60을 한번 돌려보고 싶은데 지금 영상이 8K 30밖에 없어가지고, 그럼 이제 8K 30이라 그러면 4K 120하고 이제 그 데이터 이제 그 메모리 용량이 같지 않습니까 실제로? 왜냐면 4K 30프레임 4개가 있으면 8K이기 때문에 4K 30프레임을 이제 병렬로 내장 세웠다고 하면 이제 120프레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그 모바일 CPU에서 영상을 디코딩 할 때 이제 메인 메모리를 예약을 해가지고 GPU에 할당을 하기 때문에 메모리 용량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8K 30프레임이 재생이 된다. 그러면 4K 120프레임도 재생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부분입니다. 물론 그걸 이제 뭐 HDMI 출력하고 뭐 생각하면은 이제 그거는 뭐 하드웨어적인 문제라서 뭐 8K 출력은 안 되는 게 당연하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대략적으로 구글 TV에 대해서 검증을 해봤는데 이제 뭐 제가 확인한 것 중에 코드 2로 재생했을 때 버퍼링이 많이 걸린다. 이 부분은 약간 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블로그 그래도 이제 작성을 해놓은 게 있는데 i4f2를 통해 가지고 와이파이 속도 측정한 부분을 제가 게시했습니다. 확인을 해보시면 이제 비교 대상군이 포코폰 F1인데 속도가 둘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스루풋에는 문제가 없다는 소리인데 코디에서 이제 삼바 연결이나 이런 걸 해서 원격지에 있는 영상을 재생했을 때 버퍼링이 계속 걸리는 문제는 아마도 코디랑 이 구글 TV 궁합 문제거나 아니면 이제 안드로이드 이제 10버전인 구글 TV지 않습니까? 아직 안정화가 되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약간 좀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 이 구글 TV 자체가 이제 너무 작게 만들어져 있고 조약돌 모양이지 않습니까? 조약돌 모양이다 보니까 이제 너무 뜨겁다. 네, 뜨겁다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거의 가을 말에 왔고 겨울로 이제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품을 지금 만져보면 열이 엄청 많이 납니다. 네. 뭐 그렇게 뜨겁다는 느낌은 아니고 대충 한 45도 정도 느낌이 오는데, 이거 만약에 여름에 만약에 사용하게 되면은 아마 기기가 뻗지 않을까, 아니면 CPU 스로틀링이 걸리거나 와이파이 속도가 저하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발열 문제는 좀 아쉬운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은 뭐 리모컨 감도나 뭐 여러 가지가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도 만져보면 굉장히 열이 많이 나고 있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아마 여름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